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오르비텍 오늘도 갭상승은 약간 나와줬는데 그렇다고 좀 시원하게 뭐 이렇다 할 시세는 또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1만 원이라는 가격에 대한 이 가격 지지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 고점 매수해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 적당한 현재 이 눌림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내용을 준비를 했냐면 바로 이 오르비텍 과연 이 여기서 끝난 종목인지, 아니면 이 더 강력한 상승을 위한 이 맥점 구간에 와 있는 건지, 이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 전에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딱 1초만 투자해서 아래 엄지쪽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서 이 오르비텍 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는 이 흐름은 저는 좀 양호한 기술적 조정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이 반등을 위한 이 맥점에 좀 거의 다 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 마지막 상승에 대한 이 상승 좀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원래 이 오르비텍은 원자력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죠. 이 상승은 본질에 대한 이 원자력의 소재로 올라왔는데, 그러다가 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어떤 게 발생했냐면 바로 이 전쟁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 에너지 보안 이슈로 한 번 더 슈팅이 강하게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본질적에 대한 상승,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전쟁 테마로 인한 이 오버슈팅이 나온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이 이제 진정세로 돌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당연히 이 막바지에 올라왔던 이 거품들이 빠지면서 현재에 대한 이 조정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의 위치는 이제 이 거품 좀 빠질 대로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 본질적인 이 원자력이라는 이 본질적 가치로 다시 시세를 만들어 줘야 될 그 타이밍이 와 있다. 자, 그게 아니더라도 주식이라는 게 원래 좀 과하게 상승을 하면 조정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지금 이 오르비텍은 좀 특별한 호재가 여기 막바지에 생겨서 좀 더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차트상에서 상당히 좀 유의미한 이 움직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 지지입니다. 가격 보시면 최근 이 6거래일 정도 정말 이 1만 원 가격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지가 나온다, 이건 이제 가격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다음 추세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또 1만 원이란 가격이 실패를 하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좀 확실한 좀 지지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보통 이 강한 상승이 파동이 진행이 되면 이게 이제 건강한 기간 조정이라고 하면, 자, 이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한번 우리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상승에 대한 이 눌림목이 보통 되돌림 조정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 이제 상승한 주가의 이 50%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쭉쭉 상승하는 주가를 보면은 뭐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올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조정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정파. 앞에 상승분의 이 50%에 대한 조정을 보이고 다음 파동을 보인다. 그래서 좀 가격을 체크를 해봤더니 이 저점 대비 나온 이 상승 대비 이 고점을 보자고요. 이 1,500원, 그러니까 1만 원이라는 이 라인대가 지금 이 50% 라인에 다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비텍이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을까 말까 계속 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이 조정에 대한 이 파동을 보면 어떠냐면, 그 형태가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오고 있죠. 지그재그로. 뭐 조정에 대한 형태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얘는 그러니까 A, B, C로 내려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A, B, C로 내려온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이 C파가 조정에 대한 막바지 파동이기 때문에 이 C파에서는 매수에 대한 걸 생각한단 말이죠. 매수. 그 시점이 지금 거의 다 왔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가격적에 대한 이 되돌림도 상당히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파동으로 봐도 C파 조정파의 마무리 구간에 위치해 있다. 우리가 이럴 때 이제 보통 반등을 노리거나 이 다음 추세를 본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되시죠?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이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특히 저는 이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보냐면, 이렇게 앞에 그러니까 상승에서 나왔던 이런 지지 시점들 있죠. 이런데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지지라는 건 뭡니까? 누군가는 가격을 밑에서 받쳤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격을 받쳤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개인들이, 이런 개인들의 자금으로는 받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주포나 세력들이 이 가격을 받쳤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현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딱 그 가격 라인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한번 받쳤던 그 가격 라인이죠. 여기가 유의미한 가격인데 여기까지 또 왔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되돌림 비율에도 왔고 파동에 대한 저점도 찍었고 거기에 이 세력들의 지지 가격까지 지금 이 세 가지의 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 구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단가가 안 좋아서 고생하신 분들은 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 물타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가격대에서 우리가 분할로 보통 접근을 한다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종목 역시도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의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어때요? 딱 이 74,000원이 중심가인데 딱 정확히 중심가를 지키고 그리고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조정에 대한 형태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A, B, C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상승에 대한 눌림목 구간, 그죠? 상승에 대한 이 눌림목 구간,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보이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다음 추세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상승과 기간 조정과 다시 재상승으로 가는 이 상승 N자의 큰 파동입니다. 지금 이 오르비텍 역시도 이 구간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리려고 다음 파동이 나오려면 여기 구간에서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여기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좀 대입을 해보면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을 이제 밴드로 나타낸 건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르비텍 지금 그 구간에 딱 위치해 있죠. 자, 에코프로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에코프로 역시도 이 밴드에 주가가 진입을 하더니 지지에 대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 다음 파동을 만들었다는 거죠.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그 구간. 근데 이 오르비텍 역시도 현재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첫 상승에 대한 눌림목, 첫 상승에 대한 이 눌림목 있죠. 이런 첫 상승의 눌림목일수록 이 반등에 대한 확률은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슈가 있어서 돈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거래량입니다. 그죠?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부양을 하는 건데, 세력들도 이 자금을 누군가에게는 던져줘야 돼요. 그래 자기들도 수익을 챙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자금들이 현재 빠져나간 그 흔적, 이 거래량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정을 만들면서 의도적인 이 개미 털기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던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최저점을 찍게 되면 그때 다시 거래량을 증가하면서 다시 주가도 부양을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 엄청난 거래량들이 들어왔지만 최근 조정 엄청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 이렇게 이제 올라왔던 종목들 몇 개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자, 왼쪽에 보시는 건 이제 삼형연택 차트인데 얘 역시도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어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죠? 근데 거래량을 죽이는 작업을 하더니 밴드에 터치하더니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이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죠?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넘겨주는 이 파동, 거래량이 다시 증가를 하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SL도 마찬가지 형태인데, 이런 이 상승 이후의 첫 눌림, 너무 똑같죠? 패턴이 지금 종목은 다르지만 패턴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밴드에 터치를 하면서 이 다음 시세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르비텍은 제가 이러한 그림을 지금 노려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형태는 뭐 삼명엠텍 SL 딱 이렇게 정직하게 나오지만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이 좀 더 지루한 이 시간 조정을 끌고 그리고 전환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건데, 하지만 이 노란 밴드는 이 맥점이 될 확률이 현재 위치에서는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구간 제가 이제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도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문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야기했던 그 유의미한 움직임, 즉 이 밴드에 진입을 하고 턴을 하는 그 자리 있죠? 그 시점이 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해보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오르비텍은 이제 첫 상승에 대한 이 눌림목이기 때문에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같은 테마인 우리 기술도 현재 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앞으로 나올 파동 함께 하실 분들은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